저 할아버지 옛날에 유명한 성우테크 회사 창립자였다며. 그래? 저 할아버지 옛날에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낡은 옷을 입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한 노인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해 왔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네에서 늘 부자인 척한다는 말을 듣던 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여유로웠지만 삶은 늘 소박했던 그분에게 사람들은 의심과 오해를 먼저 건넸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드러난 진실은 돈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말없이 견뎌온 한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우 할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셨어요. 아침 6시 반,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이었지요. 반지하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한 조심스러움이었지요. 그가 사는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가장 아래층이었어요. 햇볕은 낮게만 스며들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늘 사람들의 발목과 자동차 바퀴뿐이었지요. 그래도 박 할아버지는 그 공간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조용했거든요.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오래 입어색이 바랜 점퍼, 무릎이 조금 나온 바지, 그리고 닳아버린 구두 한 켤레였어요. 누군가 보기엔 궁색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에겐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었지요. 그래도 아직 쓸 수 있잖아요.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를 슬쩍 보고 지나쳤어요.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박 할아버지는 그 모든 반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무뎌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으면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을 바라봤어요. 운동 나오는 노인들,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학교 가는 아이들.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았지요. 다들 그래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숨을 고르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박 할아버지를 두고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꼭 자기가 부자처럼 하시더라. 예전에 뭐 큰 회사라도 운영했나 봐. 실제로 박 할아버지는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예전에 회사에 직원이 좀 있었지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배웠네요. 같은 말들이었지요. 자랑하려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선 조금은 허세, 허풍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부자인 척하는 노인이라고 비꼬며 불렀어요. 겉모습과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정작 박 할아버지는 그런 별명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의 하루는 단순했어요. 아침에 공원, 점심엔 집에서 간단히 국 한 그릇, 오후엔 근처 도서관이나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지요. 누군가를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친해지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테고 그는 대답해야 할 테니까요. 밤이 되면 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지요. 겉은 달고 색이 바랬지만 안쪽은 정갈했어요. 거기엔 숫자와 이름 그리고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수첩은 그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증명해주는 물건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박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존경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남은 시간을 조용히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보내는 것이었지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으니까요. 그는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조용한 삶이 곧 누군가의 오해가 되고 그 오해가 시험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던 박성우 할아버지의 얼굴은 유난히 평온했어요. 마치 다가올 모든 일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듯이 말이지요. 재개발 이야기가 처음 흘러나온 건 동네 부동산 앞에서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진짜래요. 그 한마디로 공기가 달라졌지요. 사람들의 눈빛이 바빠졌고 주변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인사만 나누던 사이에서도 갑자기 이익과 손해가 오가기 시작했지요. 박성우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시장에서 들었어요. 채소를 고르다 말고 상인들의 수군거림들이 귀에 들어왔지요.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에 쥔 배추를 천천히 내려놓았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전보다 인사가 잦아졌고 이유 없는 친절이 늘었지요. 할아버지, 무거우실 텐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요즘 재개발 부동산 쪽은 좀 아시죠? 그 말들 속에는 관심보다 탐색이 섞여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 마음의 방향이 말보다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동네 마을 반장이 박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마을 반장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예전에 사업 좀 하셨다면서요? 조금 했지요. 그 짧은 대답에 마을 반장의 눈이 잠깐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어요. 혹시 땅이나 건물 같은 거 미리 정리해 두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날카로웠어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 될까 봐서였지요. 정리할 건 이미 다 정리했지요. 아, 그러세요? 반장은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어요. 역시 뭔가 있다더라. 없는 사람은 저런 말 안 해요. 그 소문은 곧 반대로 변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얼버무리는 거겠지. 괜히 동네 사람들 헷갈리게 하네. 박 할아버지는 점점 동네 마을에서 애매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기준에서 가장 불편하고 애매한 위치였지요. 그 와중에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동네 마을 회비 문제였어요. 일부 주민이 갑자기 형편되는 분들이 조금 더 내면 좋겠다고 말했지요. 그 말이 나오자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유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험도 많으시고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할아버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필요하면은 제가 조금 더 내지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잠잠해졌지만 대신 다른 이상한 감정들이 퍼졌어요. 역시 돈만이 있는 척 하더니 막상 돈은 조금만 내시네.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어요. 숫자들 사이로 오래된 이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지요.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아니다. 그 순간 관찰자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시험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생각보다 이상하리만큼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박성우 할아버지에게 그날은 유난히 숨이 가쁜 하루였어요. 아침 공원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렀지요. 가슴이 답답했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아픈 이유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날 오후에 시작됐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지요. 박성우 어르신 맞으시지요? 예, 맞아요. 재개발 관련 서류 확인 때문에 잠시 방문 가능하실까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급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듯 말했지요. 네, 제가 거기로 가보지요. 주민센터 회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반장, 몇몇 주민들, 그리고 처음 보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지요. 박 할아버지는 그 자리가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건 언제나 좋지 않은 예감으로 이어졌거든요.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했지요. 박성우 어르신? 혹시 예전에 성우테크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그 이름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대답보다 더 크게 울렸지요. 그 회사 20년 전에 주변 업계에서 꽤 유명했었잖아요. 그 회사, 상장 직전까지 갔던 곳 아닌가요? 누군가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크게 술렁였어요.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얼굴엔 놀람보다 피로가 먼저 떠올랐지요. 예전에 잠깐 그곳에 관여했었지요. 잠깐이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여기 기록상으로는 박성우 어르신이 그곳 창립자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동네에서 허풍 노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한때 수백 명의 회사 직원을 둔 기업의 창립자였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럼 지금도 돈이? 아니요. 박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지요. 지금 제 이름으로 된 건 거의 없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이었지요. 담당자는 말을 이었어요. 다만 당시 지분 일부가 신탁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아직도 유효하고요. 신탁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그가 가진 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열릴 수 있는 문이라는 걸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자리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그만둔 이유는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사람 하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지만 방 안의 누구도 더 그 살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린 얼굴이었어요. 어떠한 동정도 부러움도 비난도 아닌 표정들이었지요. 박성우 할아버지는 주민센터를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늦게 나왔어야 했네요. 그 말은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동네는 더 이상 이전의 동네가 아니었어요. 진실은 드러났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다른 방향의 무게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진실은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거였어요. 박성우 할아버지의 이름과 창립자였다는 말들이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퍼져나간 뒤 동네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지만 대신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쳐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바로 느꼈어요. 인사는 늘었지만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줄었거든요. 그건 존중이 아니라 당신과의 거리였어요. 며칠 뒤 동네 주민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마을 재개발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이었지요. 박 할아버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미 충분히 자신에 대해 드러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반장이 직접 찾아와 말했어요. 어르신 이번엔 꼭 회의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엔 부탁보다 부채감이 묻어 있었지요. 회의실은 전에 없이 조용했어요. 누군가 기침을 해도 종이 넘기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지요. 박 할아버지는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택하는 건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담당자가 설명을 마치고 말했어요. 이번 보상금 중 일부는 이 지역 마을 기여자에게 추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박성우 어르신께서는 과거 해당 지역 개발 초기 투자자이셨고 권리가 충분히 있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어요. 그 시선엔 할아버지에 대한 놀람도 있었고 그에 대한 계산도 있었고 늦은 후회도 있었지요. 그때 박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습은 위험보다는 무거움에 가까웠어요. 죄송한데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되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가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돈을 벌었던 건 사실이에요. 젊었을 땐요, 성공이 그냥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때 제 회사에서 한 사람이 사고로 쓰러졌어요. 과로였지요. 누군가 숨을 삼켰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0살이나 어렸고 더구나 집에는 갓난아이까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숫자를 못 보겠더군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그건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바로 회사를 정리했고 남은 건 신탁으로 묶어두었어요. 제가 쓰려고가 아니라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사람 위에 서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곳 회의실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눈을 지그치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저는 그렇게 해서 부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그냥 늙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고백이었지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번 투자에 대한 보상금은 마을 동네를 위해 쓰였으면 해요. 아이들 공부할 공간 하나, 어르신들 쉴 자리 하나 더 만들면 충분해요. 그제야 사람들 중 누군가 울음을 삼켰어요. 그동안 그를 부자인 척하는 노인이라 불렀던 말들이 하나씩 마음에 돌아와 꽂혔지요. 회의가 끝나고 박 할아버지는 혼자 주민센터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 끝 창가에서 잠시 멈춰섰지요. 햇빛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 것 같네요. 그의 말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안도의 숨이었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가 숨긴 건 돈이 아니라 책임과 죄책감,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늙어갈 자격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시간은 빠르지 않게 흘렀어요. 지역 마을 재개발 이야기도 박성우 할아버지의 화려했던 과거도 더 이상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지요.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분명히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고 날씨가 좋네요. 같은 짧은 말이 먼저 건네졌지요. 예전처럼 계산이 섞인 눈빛도 어색한 침묵도 없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점퍼를 입고 같은 길을 걸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걸음이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동네 한쪽에 작은 현판이 하나 붙었어요. 마을 작은 도서쉼터 이름은 소박했고 후원자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그 공간이 누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를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곳에서 책들을 읽었고 어르신들은 오후 햇살을 피해 쉬어갔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곳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흔적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는 가끔 멀리서 그곳을 쳐다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떠들며 웃는 소리,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들릴 때마다 그는 아주 작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정말 됐다. 그날 저녁 박 할아버지는 다시 수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이름들 사이에 새로운 한 줄을 적었지요. 오늘 마음이 진짜 조금 가벼워짐. 그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어요. 창밖에선 평범한 동네 불빛들이 켜져 있었지요. 그 불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공원에서 한 노인이 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부자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글쎄요. 지금은 사람들의 얼굴을 편하게 볼 수 있으니 그게 제일 큰 재산이지요. 그 말은 자랑도 어떠한 가르침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담담한 결론이었지요. 관찰자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돈에 대한 반전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배워갔어요. 겉모습이나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걸요. 박성우 할아버지는 그날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제 숨길 필요 없는 노년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에 걸쳐 얻은 가장 값진 부유함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누가 부자인가,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를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참고 얼마를 나누며 살아왔는지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 박성우 할아버지처럼 조용히 책임을 지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쓴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